안녕하세요, 리비의 하입니다. 오늘은 회사 소개 CS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HTML을 이 비주얼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코딩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배경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아직 CSS를 하지 않았는데 배경 이미지가 보였는데, 이렇게 보인 이유가 CSS 중에 style.css 말고 index.css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serve.css로 바꿔주고, 그리고 인덱스가 나오지 않게 바로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style.css에 이제 전체 공통이 들어가는데, 이 공통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비주얼 부분도 공통에 해당되고, 그리고 서브 메뉴도 공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될 이 비주얼 부분 CSS도 마찬가지로 serve.css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style.css에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비주얼 아이디를 사용했었고, 이 비주얼 아이디는 우리가 index.html도 비주얼 아이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아이디 명칭을 좀 바꿔볼게요. serve 비주얼이라고 바꾸고 이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비주얼 이 영역 자체가 전체 100%로 꽉 차는 배경 이미지로 넣을 거고요. 그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게 만들 거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안에서 텍스트와 좌우로 펼쳐진 어떤 메뉴들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전체 감싸는 부분에다가 배경 이미지 줘야겠죠. 아이디 서브 비주얼로 만들고 나서 배경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RL로 해서 열어볼게요. 자, 이미지가 커먼에 들어있죠. 전체 배경을 제가 커먼에 줬기 때문에 커먼에 넣고요. 배경을 준 다음에 반복하지 않음으로 주고, 가운데 정렬로 해서 위로 붙여주겠습니다. 비주얼 다시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미지가 일부분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현재 그 전체 서브 비주얼에 높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일부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 높이를 우선 계산해 줘 봐야겠죠. 우선 높이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부분까지 높이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쪽에 보시게 되면 높이가 340 픽셀로 되어 있죠. 그럼 비주얼의 높이가 340 픽셀로 되는 것이죠. 네, 높이 340 픽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0 픽셀 넣고요. 자, 비주얼을 볼까요? 340 픽셀 오류가 생겼는데, 세미콜론은 넣지 않았네요. 세미콜론을 넣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잘 나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영역을 가운데 정렬해야겠죠. 이 가운데 정렬할 영역은 지금 비주얼 서브 비주얼 아이디의 자식으로 제가 div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가지고, 이 div 자식을 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가로 사이즈가 필요한데, style.css 보면 여기 1200의 마진용 오토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복사 붙이기를 해서 아이디명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으니까 텍스트가 왼쪽으로 좀 빠져나왔겠죠. 이쪽 로고 선이랑 같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 해볼게요. 이 비주얼 밑에 보면 이 검은색 반투명에, 그리고 위에 선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그려서 넣겠습니다. 그려서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두 개의 항목을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 어떻게 그려 넣을 거냐면, 제가 따로 요소를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만 저 요소를 만들지 않고 직접 애프터로 가상의 요소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서브 비주얼 뒤에 따로 가상의 요소를 만들게요. 자, 서브 비주얼 뒤에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빈 요소의 컨텐츠 인라인 요소죠. 애프터 컨텐츠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를 만들고,
이것을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주고, 포지션으로 해서 왼쪽 밑으로, 앱솔루트로 해서 왼쪽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밑이라고 했죠. 내려주고, 가로 사이즈는 100%, 세로는 100%, 가로 사이즈 100%가 아니라 세로 사이즈는 100%가 아니라 59픽셀이네요. 세로 크기를 59픽셀로 만들고, 그리고 가로 100% 주겠습니다. 현재는 표현이 안 될 거니까 우선 선부터 한번 줘볼게요. 선은 이 색깔이네요. 위로 선을 주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자, 밑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밑에 선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앱솔루트를 줬을 때 이 부모가 렐러티브가 없어서 그래요. 부모 렐러티브는 바로 서브 비주얼이겠죠. 서브 비주얼의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주어서 이렇게 바로 위에 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좌표 자체를 부모로 만들어서, 부모의 높이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아래로부터 딱 붙고 가로 100%, 거기에서 높이를 줬으니까 이만큼의 영역이 보이겠죠. 자, 이 배경색을 좀 넣어야겠죠. 배경색은 지금 보니까 오파시티가 안 먹어져 있네요. 그러면 오파시티를 무시하고, 자, 검은색에 한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SD 상태가 오파시티 값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배경 색을 넣어줘야겠죠. 배경색을 넣을 때는 좀 투명한 이미지 넣으려면 RGBA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RGBA를 넣고, 검은색은 RGB 코드이기 때문에 000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 값 A는 알파거든요. RGBA에서 RGB 값을 넣고, 그 다음에 A는 알파 값을 넣습니다. 0.5 정도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나오겠죠. 디자인이랑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어두우니까 좀 더 밝게 해둘게요. 0.4 정도 줘보겠습니다. 0.6? 0.3 정도 줄게요. 0.3 정도 해서 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비주얼 그리고 바닥에 붙는 영역까지 끝났어요. 이제는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요 가운데 흰색 글씨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어 페스트랑 그리고 대구 부산 주행시간 30분 단축이라는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HTML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위에 텍스트가 좀 작고 밑에는 크고 하죠. 그래서 따로 요소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P 요소로 나누고 전체 P 요소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뭐 스트롱이나 스팬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P 요소로 감싸고, 그리고 이 부분을 스팬 요소로 감싸서 따로 분리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이 div 자식의 P 요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자식 선택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네. 자식 선택이라고 했죠. div의 자식의 P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게 되면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좀 떨어졌잖아요. 이 글씨가 위로부터 이만큼 떨어지게 됐어요. 지금 112픽셀 떨어졌죠. 위로 높이만큼 떨어졌으니까 112픽셀을 떨어뜨리는데 패딩으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픽셀을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글씨가 위에서부터 112픽셀 떨어졌죠. 모어 페스트 밑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어 페스트 자체가 스팬 요소였죠. 스팬 요소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전부 다 흰색이었어요. 그러면 FFF 줘서 전부 다 흰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에 폰트가 모어 페스트는 폰트가 달랐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폰트 패밀리 이걸로 제가 복사를 잘못했네요. 폰트 패밀리는 전에 만들었던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강좌를 보시게 되면 이 폰트 패밀리 어떻게 넣고 웹 폰트를 어떻게 넣는지 제가 녹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 만들 때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폰트 패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어페스트가 폰트 사이즈는 됐고 이제 폰트 크기가 중요하죠. 폰트 크기는 18픽셀이네요. 그러면 폰트 크기도 넣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8픽셀 넣어주고 지금 좀 커졌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씨인데 밑에 있는 글씨는 크기가 35픽셀이네요. 그러면 P 요소 안에 있는 크기가 35픽셀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커졌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다시 보면 30분이라는 이 30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폰트가 다르죠? 위에 있는 폰트와 같은 폰트예요. 그럼 30을 또 따로 묶어줘야 돼요. 자, 스펜은 이미 썼어요. 그럼 스펜 썼으면 좀 다른 요소로 써야 되거든요. EM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물론 EM은 강조문이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30분 단축됐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강조로 써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P 요소에 EM 요소가 있을 경우에 폰트 패밀리가 달라지죠. 그럼 위에 썼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좀 위로 올라갔죠? 확대 한번 해볼까요? 지금 확대해 보시면 30이라는 자체가 위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려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한다면 인라인 블록 하시고 인라인 블록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포지션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보통 주위에 영향이 안 가는 레이아웃 이런 게 그 기울기를 어떻게 틀어지는 것을 보완할 때는 포지션 렐러티브를 쓰게 되면 주위에 영향이 가지 않거든요. 어떤 레이아웃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렐러티브로 쓰게 되고 위에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탑 값을 한 2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내려왔는데 다시 한 4 정도 줘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내려왔죠? 자, 이 부분이 내려왔고, 자, 다음에는 디자인을 보게 되면 대구, 부산 이 사이에 이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도 한번 넣어 볼게요. 화살표는 배경 이미지로 넣을게요. 우선 P의 배경 이미지로 넣지는 않을 거고요. 또 이 부분도 어떤 요소로 만들 거예요. 요소로 만드는데 뭐 여러가지 인라인 요소가 있겠죠. 뭐 INS로 하겠습니다. INS에서 배구사 왕복 글씨는 안 쓸게요. 따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빈 요소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INS라는 요소 사이에 배경 이미지를 넣을게요. 사실 INS는 뭐냐면 U 요소라는 게 있어요. U라는 요소가 있는데 붙자 삭제됐네요. U라는 요소는 언더라인이라고 해서 밑줄 쳐지는 요소거든요. 근데 INS도 마찬가지로 언더라인이 쳐집니다. 근데 이거는 강조문이에요. 사실 지금 강조시킬 건 왕복이긴 하지만 대구, 왕복, 부산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문장적으로 왕복이라고 쓸게요. 그냥 왕복이라고 쓰고 대구, 왕복, 부산 주행시간 30분 단축. 그래서 양쪽 화살표에 디자인해보는 이 화살표 의미가 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배경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숨겨주고 이 INS 요소 자체에 어떻게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 보시게 되면 이 왕복자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INS 자체가 강조문인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강조문이거든요. U 요소는 강조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지만 INS 요소는 강조문입니다. 뭐 EM 요소 스트롱과 B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B 요소는 볼드만 좀 굵은 요소, 굵은 글씨만 표현하는 거지만 스트롱 요소는 강조문인 거죠. 굵은 폰트임에도 굵게 해주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강조문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우선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 화살표 우선 넣어 볼게요. 자, INS에요. P 요소 하나 있는 INS. 또 잘못 눌렀네요. 뷰에 코드 뷰 하고 P에 INS 요소가 있을 때 배경을 넣을 거예요. 배경을 URL로 넣을 건데
자, 양쪽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에로우가 있네요. ICO 에로우를 넣을 거고 반복하지 않고 자, 가운데로 배치시킬 겁니다. 자, 브라우저를 보면 자, 이렇게 가운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있지만 왕복자가 현재 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복이라는 글씨 자체를 없애버리고 밑줄도 물론 없애야겠죠. 그리고 양쪽 사이 여백을 줄 거고 그러면 글씨를 없애면 이미지만 보여지겠죠. 이 글씨는 뭐 삭제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요. 제가 투명도를 따로 줄 거예요. 오파시티를 줘서 오파시티가 아니라 글씨가 안 보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선은 사이즈를 줄 거예요. 이 이미지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높이가 이 정도 높이여야 되고요. 11픽셀이네요. 높이 11픽셀 정도 돼야지 이미지가 보일 거니까 높이 11픽셀을 주고 자, 가로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37픽셀이에요. 37픽셀에 11픽셀 가로 세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37에 11픽셀 37에 11픽셀을 주고요.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INS 요소는 인라인 요소거든요. 그럼 인라인 요소는 가로 세로 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가로 세로 값을 줍니다. 그리고 글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우선 줄여줄게요. 폰트 사이즈를 0으로 해주고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안 보이게 되죠. 폰트 사이즈 0이어도 좀 보이는 곳이 있어서 컬러를 줘서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주게 되면 투명한 텍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0에 컬러 트랜스페어런트를 줘서 아예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좀 확대시켜 볼게요. 자, 이미지가 밑으로 떨어져 있죠. 이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한번 개발자 도구로 찍어보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버티컬 라인 미드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라인 미드 줘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올라주게 됩니다. 자, 좀 확대시켜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 올라왔죠. 가로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서로 여백, 대구와 부산 사이의 여백의 존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높이를 줬기 때문에 이미지, 배경 이미지를 다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의 여백도 포함되고 배경을 줬을 때 배경의 위치 자체를 제가 센터를 줬기 때문에 이미지가 정 가운데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글씨 부분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왼쪽에 있는 이 메뉴 부분 한번 해볼게요. HTML 한번 보겠습니다. 자, HTML 보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죠. 클래스명 각각 줘서 관리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이기 때문에 left라는 클래스명 주고요. 오른쪽이기 때문에 right라는 클래스명 주고 left에 A라는 요소 지정해서 아까처럼 빨간 버튼 만들고 ULLI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우선 left부터 해볼게요. 자, 비주얼에 DI변 있는 left를 선택했을 때 우선은 양쪽으로 분리시켜야겠죠. 제가 아까 이쪽은 레프트 클래스, 이쪽은 라이트 클래스 줬어요. 그러면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로 줘서 양쪽 분리부터 시키겠습니다. 플로 레프트 하고 그리고 한쪽은 라이트죠. 그래서 플로 라이트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분리를 시키고요. 자, 왼쪽 한번 해볼까요? HTML 보면 첫 페이지 바로 가기, 이 부분이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우선 글씨는 사라지게 할 거고요. 우선 이 크기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 크기가 이만하네요. 이만하고 사이즈 60 픽셀 되고요. 배경색은 바로 이 색깔로 복사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에 있는 A 요소의 자식이죠. 그냥 모든 자손들 하게 되면 여기 A도 선택되고 여기도 A도 선택되기 때문에 레프트에 있는 자식 A를 선택할게요. 자꾸 제가 없는 CSS를 선택해서 화면이 이상하게 됐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색깔 복사한 거 다시 붙여넣기 하고 레프트 중에서 자식의 A를 선택을 하고 나서요. 가로 사이즈 60픽셀, 세로 60픽셀 넣어주고요. 배경색 제가 복사해놨죠? 배경색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색도 잘 안 들어가게 돼. 배경색만 들어가게 되죠. 가로 세로 안 들어간 이유가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A를 블록 요소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배경 이미지도 들어가겠죠. 이 집 모양 배경 이미지이기 때문에 색깔과 이미지는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URL로 해서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모양 아이콘은 제가 홈이라고 해놨네요. ICO 홈 하고요.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반복하지 않음으로 넣고, 자, 정 가운데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페이지 바로가기 사각형 안에 글씨가 보이게 되고 배경 이미지와 색깔이 같이 보이죠. 그러면 첫 페이지 바로가기 자체를 텍스트를 줄이고 폰트 사이즈를 줄이고 위에 썼네요. 그냥 복사 붙이기 할게요. 자, 그 전에 썼던 거 폰트 사이즈를 줄이고 폰트 색깔을 투명으로 바꿔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밑에는 빨간색, 완전히 빨간색인데 위에 보니까 약간 어두침침한 빨간색이 됐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작업했을 때 애프터에서 포지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포지션이 붙은 순간 Z 인덱스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레프트 라이트를 풀 레프트 라이트 하더라도 애프터 컨텐츠가 먼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RGBA 준 부분이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프트 라이트도 풀 레프트 풀 라이트라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쪽 ZNX를 올리기 위해서 포지션을 쓰는 거거든요. 풀 레프트를 해제시켜주고 플롯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같이 움직여야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서 레프트 0, 버텀 0 해주고 ZIndex를 이 정도로만 줄게요. 기본이 1이거든요. 포지션을 주게 되면 포지션 앱솔루트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고 라이트 0, 버텀 0에다가 ZIndex 2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왼쪽으로 붙게 되죠. 얘는 오른쪽으로 붙게 되고, 왜냐하면 부모의 좌표를 따라가니까. 라이트의 부모는 div예요. 하지만 이 div의 포지션이 없죠. 그럼 그 위에 div를 따라가게 돼요. 바로 이 서브 비주얼인데 얘가 렐러티브죠. 그럼 이 렐러티브가 바로 자기 위에 div에 줘야 돼요. 두 군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줬던 서브 비주얼에 대한 렐러티브는 이 애프터 컨텐츠에 대해서 긴 배경이 검은색인 긴 발을 주기 위해서 한번 했던 거고, 지금 줬던 렐러티브는 우리가 디자인상에서 가운데 정렬용이었죠. 이 가운데 정렬용으로 이렇게 사각형 부분이 서브 비주얼 자식의 div였어요. 이 가운데 정렬하기 위한. 그래서 이 가운데 정렬한 용도의 렐러티브를 주고 그 렐러티브의 기준으로 좌표를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정렬용 div에 좌측 우측으로 붙게 되는 거죠. 이게 밑으로 떨어지고 했었던 이유는 우선 레프트 버텀이지만 사실 이 가운데 정렬 div의 높이를 주지 않았거든요. 높이를 주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우선 높이는 340픽셀이네요. 똑같이 이쪽에도 높이를 주겠습니다. 높이를 주게 되면 이 밑으로 딱 붙게 되죠. 그렇죠? 글씨 딱 붙고 밑에 딱 붙었죠. 이 밑으로 떨어진 것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진 거고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왼쪽 오른쪽 다 붙어 있죠. 얘는 A 요소지만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서 가운데 가로 세로 사이즈가 들어갔던 거고, 이곳은 UL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라서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블록 요소 안에 또 LI 요소가 있기 때문에 LI 요소끼리는 또 블록 요소예요. LI 요소는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블록 요소를 옆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바로 플롯이죠. 자, 플롯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요소와 UL 간의 플롯이 필요하거든요. 자, A 요소에다가 플롯 다시 쓸게요. 플롯 레프트 넣고, 그리고 UL. 자, UL 요소에도 플롯 레프트.
그리고 UL 안에 있는 LI 요소도 따로 줘야 돼요. LI 요소도 플롯, 레프트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세 군데를 주냐면, 우선은 HTML 코드로 보면서 할까요? 자, A 요소에다가 우리가 블록 요소를 줬어요.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죠. 왜냐하면 버튼을 가로 세로 사이즈 주려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의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블록 요소를 줬고, 블록 요소와 UL도 블록 요소죠. 블록 요소와 블록 요소가 같이 있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둘을 옆으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플롯을 준 거고요. LI에 플롯 준 이유는 플롯이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LI가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LI도 블록 요소죠. LI도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옆으로 붙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 3군데 A 요소, UL 요소, LI 요소에 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다 붙게 됩니다. 오른쪽 아직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회사 소개 인사말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우선은 회사 소개 부분, 인사말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은 링크가 다 같아요. 링크 크기가 다 같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크기를 해서 뭐 이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이 정도의 크기를 줘서 처리를 할 거고요. 크기가 172에 60이네요. 172에 60 주도록 할게요. 자, LI 안에 A 요소가 가로 세로 셀을 주는데, 가로 세로 사이즈 주려면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70에 60이라고 했나요? 172네요. 우선 선까지 포함했으니까 171로 알겠습니다. 171에 60을 주고 A 요소의 범위를 넓혀서 크기를 키웠어요. 자, 이렇게 크기가 커졌죠. 마우스 올리게 되면 손가락 모양이 생기면 링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링크 영역이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커졌고요. 자, 글씨가 세로 가운데 정렬이죠. 그냥 높이만큼 줄간격 주면 되고, 텍스트는 15픽셀의 흰색이에요. A 요소는 바로 색깔을 직접적으로 줘야 되고요. 폰트 사이즈 18에 줘야 되고, 줄간격은 높이만큼 줘야지 세로의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 가운데로 오게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죠. 이 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데 좀 통일시켜 줄게요. 좀 디자인이 이상하니까 왼쪽으로 떨어뜨리는 걸 통일시켜서 20픽셀씩 왼쪽으로 떨어지게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건 둘 중에 하나죠. 패딩을 주느냐, 텍스트 인덴트를 주느냐. 우선은 저는 텍스트 인덴트를 주겠습니다. 텍스트 인덴트 줘서 두 줄이 되지는 않으니까 텍스트 인덴트를 주고, 그리고 경계선이 오른쪽에 붙어 있겠죠.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왼쪽 붙어 있으면 오른쪽에 뻥 뚫리겠죠. 그래서 A링크의 오른쪽을 줘서 처리를 할게요. 자, 색깔은 바로 이 색깔로 주고, 선을 오른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줘서 오른쪽으로 다 줬어요. 자, 이제 링크 클릭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자, 다음에는 이젠 아이콘을 줘야 되는데, 활성화, 그러니까 회사 소개 안에 인사말이 있고, 저도 아이콘이 달라요. 그럼 아이콘을 따로따로 주려면 클래스를 따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ICO1 주고요. 여기는 ICO2로 주겠습니다. 배경 전용 클래스를 따로따로 주고, 자, LI에 ICO1이 붙었을 때 그 안에 있는 A에다가 배경색을 배경 이미지를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이콘 2에다가 따로따로 배경 이미지를 줄게요. 배경 이미지는 이 방향으로 주겠죠. 그리고 가로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레프트로부터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배경 이미지를 주겠습니다. 자, 바 2개 있는 거죠. 바 2개 있는 걸로 주고요.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레프트로부터 몇 픽셀이 가고 가운데로 있는 거예요. 자, 레프트로부터 가는 거는 이만큼 142픽셀 가네요. 오른쪽으로부터는 갈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이미지가 URL 넣고요. 브라우저로 해서 이 이미지네요. 이미지로 하고요. 위치는 똑같으니까 복사 붙이기로 넣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해서 이렇게 왼쪽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가 있고 크기는 전부 다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붙었죠. 오른쪽 붙는 거는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URL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가 있는데 이 공유하기를 마우스로 올리면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숨겨주고 바로 겉에부터 작업을 시작할게요. 우선은 라이트에 있는 li들끼리 플롯 레프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에 li들이 플롯 레프트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다 붙여주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는 우선은 숨겨주겠습니다. 그래서 URL에 있는 녀석들은 다 디스플레이 넌해서 숨겨주고 요 세 가지만 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세 가지의 A링크의 크기부터 키울게요. A링크 크기를 키우고 선이 지금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하잖아요. 우선 한 방향으로 선을 다 넣어주고 오른쪽 방향의 선은 왼쪽 방향으로 선을 다 넣어줄 거예요. 우선은 그것부터 해보죠. 배경은 이미 있기 때문에 크기 A링크의 크기부터 줄게요. 크기 주고 다음에 왼쪽에 선 그렇게 차례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크기는 59픽셀에 59픽셀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선을 준다고 했죠. 이 선으로 주겠습니다. 자, li 안에 A 요소가 있는데요. 가로 세로 사이즈를 줘야 돼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해줘야 되고 가로 사이즈는 얼마, 세로 사이즈는 얼마. 아까 59픽셀이라고 했네요. 59픽셀로 해서 주고 선을 왼쪽으로 줍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선이 다 들어갔죠? 글씨는 뭐 나중에 쥐어주면 되고 크기 다 만들어졌고요. 근데 오른쪽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오른쪽에 선을 어떻게 넣느냐, UL에 넣을 겁니다. UL에 바로 이 li가 아니라 바로 UL에 보더 라이트로 해서 솔리드 컬러는 바로 이 컬러로 해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선이 안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UL의 보더 라이트 솔리드. 자, 한번 개발자도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선이 들어갔고, 자, 선이 들어간, 보면 코드가 선이 보더 라이트가 UL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표현이 안 됐죠. 이 표현 안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li에 플롯 줬죠. li에 플롯 준 부모, UL은 높이가 사라집니다. 플롯 준 부모 요소 높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사라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리어를 한번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애프터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를 하게 되면 선이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플롯 준 부모는 높이가 사라진다. 그 높이를 살리기 위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사라진 부모의 애프터 컨텐츠 디스플레이 블럭 클리어 보스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우선 배경 이미지 하나씩 넣어볼까요? 지금 CSS에서 제어하기에는 클래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ICO1, 2, 3 그래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ICO1, 2, 3으로 넣고요. li에 클래스를 줬죠. li ICO1일 때 A 요소의 배경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2번, 3번 다 마찬가지겠죠. 자,
백그라운드 URL 브라우즈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페이버릿이었죠. 즐겨찾기. 그래서 즐겨찾기 하고 반복하지 않고 가운데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공유하기 다음에 프린트네요. 복사해서 그대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하기 쉐어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다 전부 다 잘 들어갔죠? 이제 글씨만 사라지게 하면 돼요. 글씨는 바로 폰트 사이즈 주지 않고 바로 컬러를 줄게요. 위에 컬러 준 적 있죠? 컬러에 트랜스페어런트 복사해서 바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글씨가 사라지게 되죠. 실제 사라진 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보여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화면 낭독해서 바로 읽을 수가 있고 초점도 바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하기 부분을 했고요. 이제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게 할 텐데 우선 이 디스플레이 넌을 키워볼게요. 켜보게 되면 자, 영역이 갑자기 이상해졌죠? 위에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전부 자식 선택자로 써서 그래요. 자손 선택자, 자식 선택자로 써야 됩니다. 자식 선택자. 모든 UL이니까 두 번째 UL까지 다 먹게 되는 거거든요. 자식 선택자로 써서 바로 첫 번째 자식들만 전부 다 제공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LI의 UL은 딱 하나밖에 때문에 이건 그대로 줘도 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UL LI만 제어하기 위해서는 따로 자식 선택자를 써야 되고 그 자식 안의 자식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 새로 고침하게 되면 다시 볼게요. A 요소에 또 실수 나왔네요. A 요소도 마찬가지로 LI 안에 모든 자손들이라고 했잖아요. LI 안에는 모든 A,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까지 자식 선택자로 해주셔야지 그 밑에 자손들이 영향을 안 갑니다. 그래서 자식 선택자로 줘야지 전부 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깨지지 않고 위에는 깨지지 않고 밑에는 살아있죠. 이 살아있는 것은 현재 포지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포지션을 주게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 그럼 UL을 우선 포지션 주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줘서 띄워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공유하기 조금 됐고요. 이제 페이스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 공유하기 아이콘이 공유하면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색 변화는 이렇게 될 거예요. 색 변화 옆으로 잠깐 빼보겠습니다. 색 변화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아이콘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이미지를 잘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진행해 볼게요. UL에 LI들이 있는데 LI가 아니라 A죠. 이 A에 각각 아이콘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클래스에 2-1로 해서 각각 다른 클래스 주겠습니다. 2-1, 2-2, 2-3 해가지고 각각 또 클래스를 줘서 따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A 요소에 ICO 2-1 들어가는 거죠. A 요소에 클래스 준 거 맞고요. 그러면 중간에 LI는 선택자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군데 들어가게 되고요. 백그라운드 들어가야 되죠. 백그라운드 URL에서 이미지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곳이 아니네요. 이미지를 안 잘랐네요. 이미지 한번 자르고 오겠습니다. 잠깐. 네, 이미지를 잘라 놓았고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SNS 1번 해서 이미지를 넣었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음을 넣어야겠죠. 반복하지 않고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배경 디자인을 보시겠는데 배경 색깔이 다 같죠? 원래 기본 배경 색깔은 같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 볼게요.
배경 색깔 넣겠습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각각 넣게 될 거고요. SNS 2번, SNS 3번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이미지 같은 색깔로 해서 넣겠습니다. 사실 이 작업하다 보면 요 뒤에 부분 좀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 6가지가 이 3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했을 때는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기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마음이 걸린다 싶으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백그라운드 URL 빼놓고 나머지 같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같은 부분을 따로 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해서 URL만 남겨 놓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쓰면 이제 코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무슨 원리냐면 우선 A라는 요소 안에 URL 안에 A가 다 있잖아요. 그 SNS 아이콘들이 그 아이콘들은 따로 넣는데 공통적인 건 반복하지 않고 가운데 정렬했다가 색이 다 같아요. 다른 거는 이미지가 다른 거죠. 다른 거를 10점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10점 더 높은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따로 주게 되면 얘가 우선시돼서 이미지만 먼저 보입니다. 백그라운드 속성을 주게 되면 이미지 포함 모든 것들이 다 넣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백그라운드 URL만 주게 되면 노 리핏, 센터, 배경색 다 날라가요. 그래서 다른 것만 따로 빼주려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따로 빼주는 것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됐죠. 각각 배경이 들어갔고요. 크기 조절해주고 텍스트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한번 볼게요. 크기는 자, 이만하죠. 61에 50. 우선 가로 사이즈는 100%로 할게요. 50, 세로가 50이죠. 디스플레이, 블록, 세로가 50픽셀 해서 글씨 색깔도 글씨가 없어져야 되니까 글씨는 그대로 컬러 트랜스페어런트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이콘이 남아 있을 테고요. 자, 다음에 밑으로 선이 있죠. 밑으로 계속 선이 있어요. 그러면 A 요소의 밑으로 선을 주겠습니다.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선을 A 요소 밑으로 줄게요. 보더, 버텀, 솔리드, 검은색 주겠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다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 선이 들어갔죠. 이제는 마우스 올리면 색이 변하는 거죠. 배경색이. 자, 각각 배경색들이 있어요. 코드가. 우선은 마우스 올리면 배경색 바뀐다. 거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릴 때 후보죠. 배경색이 바뀐다고 해서 백그라운드하고 컬러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미지도 날아가고 여기에 설정되어 있던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에 대한 반복 정도, 센터 정렬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미 바뀌는 것만 따로 빼줘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만 바뀌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로만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두 개, 세 번째 거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키고 그냥 컬러 코드만 가져오면 되겠죠. 첫 번째 코드 넣어주고요. 두 번째 코드 넣어주고 세 번째 코드 넣어줍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게 되면 자, 마우스 올리면 배경 색깔만 바뀌게 되죠. 이미지는 그대로고요. 바뀌는 것만 따로 백그라운드는 빼서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빼는 작업을 안 했으면 호베스트도 백그라운드 URL 다 써주고 노 리핏, 센터, 컬러만 계속 바꿔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똑같은 코드가 계속 6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코드로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좀 더 이렇게 유용하게 한눈에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가 바뀌는지 바로 코드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마우스를 올리면 밑에 이 3개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선은 숨겨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디스플레이 넌으로 해서 가려줄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A에 마우스 올리는 것이 아니라 LI에 올려야 됩니다. 마우스를
잘 이해가 왜 LI에 올려야 되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CSS만으로 서브 페이지 만들기라는 그 과정에 제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볼게요. 자, LI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밑에가 뜨죠. 내리고 LI 올리면 마우스 뜨면서 밑에 메뉴가 나오면서 버튼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CSS3까지 하면 이거 애니메이션까지 더 넣을 수 있지만 지금 과정 자체가 HTML4 그리고 CSS 1, 2만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브 페이지 대구 부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브 페이지 비주얼 부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길죠? 제가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혼자 따로 작업하시면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선 가운데 정렬과 비주얼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검은색 바가 왜 제가 따로 코딩을 했냐면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 비주얼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검은색 바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유의하면서 코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넣는다고 해서 대체 텍스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배경 이미지를 넣어서도 반드시 대체 텍스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안 넣으면 나중에 접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하실 때 오류사항에 해당되니까 어차피 수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접근성 프로젝트 아니니까 나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접근성이라는 것 자체를 떠나서 장애인들도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정보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 인증 마크, 접근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느 정도 양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고 그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서브 메뉴 한번 만드는 거 나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